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로 2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내 경기 흐름에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신규 분양될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배를 넘는 4만 4천 가구의 일을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맡아온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그룹 경영권을 이 부회장에게 승계하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롯데주류가 유자맛 과일소주로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하자 주류업체들이 잇따라 도수를 낮춘 과일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런 신호가 지속되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금토일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 심리도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지난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현재 자산 및 금융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아직 실물 경기로의 파급 효과가 뚜렷하진 않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경기 회복세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열기 속에 다음 달 4만 4천 가구가 분양됩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절반가량인 2만 7천 가구입니다. 공급이 많은 만큼 옥석을 가리는 선별 청약 전략이 필요한데요.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신규 분양될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배를 넘는 4만 4천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 달 4만 1천 가구보다 3천 가구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일반 아파트는 55개 단지 44,29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3, 4월 분양시장의 청약규제 완화에 따라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의 흥행 성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만큼 입지 여건이 좋고 역세권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선별 청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30개 단지에 2만 7천여 가구, 영남권에서는 8개 단지에서 6,900여 가구, 충청권은 7개 단지 4천여 가구 등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경기도 용인과 인천 송도에는 1,000여 가구가 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가 공급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많아 분양시장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입지와 브랜드, 시장 흐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신임 이사장이 됐습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이건희 삼성회장이 맡아왔습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오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건희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 부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삼성문화재단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 부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재단 이사장 선임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조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이재용 신임 이사장이 재단의 설립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삼성그룹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의지를 계승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32만 5천 원으로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합친 국민연금 수급자는 356만 7천여 명으로 이들에게 모두 1조 1,46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2만 5천 원으로 올해 최저생계비인 61만 7천 원의 52.7% 수준입니다. 연금별로는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3만 6천 원, 장애연금 42만 4천 원, 유족연금은 25만 3천 원이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87만 1천 원이었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는 40만 6천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180만 3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업체들이 잇따라 과일 소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롯데주류가 여성층 등 틈새 시장을 겨냥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순한수를 내놓자 무학과 금복주 등이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롯데주류가 출시한 유자맛 과일 소주입니다.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SNS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제품 도수는 14도로 기존 16도였던 저도주보다 도수를 더 낮춰 순한 맛을 살렸습니다. 처음부터 영남권 시장을 타겟으로 출시하다 보니 업소용 제품은 경남과 부산 일대에서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롯데주류 측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릉 공장뿐만이 아니라 군산이나 경산 공장에서도 좀 더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주류가 과일맛 소주로 부산 경남 지역의 저도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자 텃밭을 공격당한 무학과 금복주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좋은데이의 무학은 순하리보다 도수를 0.5도 낮춘 제품을 이번 주에 출시했습니다. 맛 종류도 블루베리, 석류, 유자 3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병뚜껑과 라벨은 각각의 제품에 함유된 과일의 색상을 살려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지역 소주업체 금복주도 이달 중 유자과즙을 넣은 유자순 한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과실주를 준비했지만 유자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판단해 유자맛 소주를 먼저 출시한 것입니다. 반면 주류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신중합니다. 지난 2012년 한정판으로 출시한 참이슬 애플이 주목받았지만 이번 수요가 얼마나 오래 갈지 동향을 지켜본 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일소주 시장 규모가 작은 만큼 인기 있는 참이슬 클래식, 후레쉬 등 제품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주류가 과일소주 순하리를 내놓으면서 틈새 시장을 놓고 주류업체 간의 한판 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었던 저도주 바람이 계속될지는 시간이 더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신세계그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온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삼성생명 보유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인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어제 장 마감 후 삼성생명 지분 600만 주를 종가에서 6.27%의 할인율이 적용된 10만 9,200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된 주식은 신세계와 이마트 각각 300만 주로 매각 대금은 6,522억 원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이번 물량의 74%를 받아갔고 규모가 큰 국내 기관들도 참여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 같은 결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신세계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3.7%에서 2.2%로 이마트의 지분율은 7.4%에서 5.9%로 감소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내각 대금의 사용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면세점 사업을 위한 실탄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5월 연말정산에서 638만 명이 총 4,560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여곡절 끝에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달에 상당수가 이 환급금을 받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재정산 기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이달 말까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이 근로자 638만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638만 명에 대한 명단은 이미 각 기업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인사총무팀이 대상에게 재정산 내용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본인이 스스로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재정산이 마감되는 이달 말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도입한 자녀 세액공제를 손질해서 세 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살 이상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출생이나 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려 장애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연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연말정산, 재정산 때 특별히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좋을까요? 네, 우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다가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환급해줍니다. 만약 퇴사를 했거나 다니던 직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6월 말까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입양의 경우에만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세무서 말고 회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액공제가 조금 복잡한데요. 자녀가 둘일 경우에 한 명은 6살이 넘었는데 한 명은 6살이 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6살을 넘는 자녀 한 명과 6살이 안 되는 자녀 한 명을 뒀다면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가 7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태어난 2명에 대해서 60만 원이 추가로 나오고 또 이번에 신설된 6살 이하의 자녀 세액공제로 30만 원을 받고 또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 덕분에 9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럼 총 세액공제액이 1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손자는 대상이 안 되고요. 만 6살 이하 기준은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자입니다. 신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만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밖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우선 면세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자신이 면세자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는데 추가 환급 대상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하는 연말 재정산과 개인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중복되면서 이중으로 세액이 환급될 경우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하는 연말재정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인 다음 달 2일부터 30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습니다. 네,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짜 백수 논란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업 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식품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무피소의 위해성 여부는 위어 무피소가 섞인 백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서는 피해 보상 소송 등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식약처는 이어 무피소가 중국과 대만에서 이미 식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해성 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이어 무피소가 인체에 해롭다고 주장하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식약처에 별도의 위해성 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지역본부에서 시니어 사원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LH 시니어 사원은 근로 의지가 있는 만 55세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약 10,000명이 재취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1,000명 모집에 약 6,400명이 접수해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니어 사원들은 11월 3일까지 전국 LH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등 취약세대를 돌보는 일과 아파트 단지 환경 정비,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의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영 LH 사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시니어 사원 어르신들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1분기 보수로 24억 1,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 주 18일부터 22일 사이에 5,400억 원어치 57건의 회사채가 발행됩니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위례 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 청라지구 등 택지지구의 중소형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8일부터 사흘간 온비드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67건을 포함해 867건의 압류재산을 공개합니다. 전셋값 고공행진과 저금리 기조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고생을 하기보다는 집을 사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산 수요자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무주택 수요자들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이 뚜렷한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수요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2015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총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만 2천 호보다 17.6%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마련을 위해서 초기에 목돈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보증금하고 임대료만 내시고 10년 동안 거주 이전에 불안 없이 사시다가 10년 후에 본인이 선택하에 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주택입니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 거주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일반 공급,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3인 가구의 경우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건강보험 보수월액 기준 473만 4,603원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청약 통장을 가진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원이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으시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게 되십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60%에서 80%로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 의무 기간은 50년입니다. 보증금의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4만 7천 명으로 평균 21개월을 기다릴 정도입니다. 임대주택의 인기를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올해 총 35,546세대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LH는 이번 달 하남미사 A29블록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올 5월 말 공급 예정인 하남미사 A29블록은 1,401세대의 대단지로서 5일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이고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목돈이 마련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유리한 공급주택입니다. 이 밖에 LH는 김포한강 AC5블록에 10년 임대 1,763세대와 고양 삼송 A4블록에 국민임대 1,302세대를 공급합니다. 오는 6월 하남미사 A17블록에 국민임대 2,180세대, 9월에는 수원 호매실 B3블록에 10년 임대 1,300세대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수요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황지영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큼 지나가는 봄 더욱 알차게 즐겨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대체로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니까 모자나 선글라스 챙기시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이 청명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토요일보단 일요일이 더 높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는 30도 가까운 기온에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니까 반소는 차림에 아침 저녁으로 입을 수 있는 가벼운 겉옷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 중심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단계 보이고 있고 늦은 밤부터는 점차 옅어지면서 보통 수준으로 내려가겠고요.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상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제주도와 경남은 오늘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청명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13도에서 24도, 대전 13도에서 26도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속초 10도에서 23도, 울진 12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겠고 낮에는 광주와 전주 28도, 대구 30도까지 높게 오르는 데다 자외선까지 강하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봄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자도 부족한 게 잠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져도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대 의대 조사 결과 한국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이보다 더 짧아져도 길어져도 사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조사됐으니까요. 내일 주말이라고 너무 늦게까지 늦잠 주무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센 경제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